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이오와 도박 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제 크게 두 개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영상은 실험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는 걸 할 거고, 두 번째 영상은 좀 더 복잡하게 어떤 자극마다 속성을 지정해 주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걸 좀 중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실험의 어떤 뼈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을 설계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 플로우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지 먼저 그걸 결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인 루틴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실험이 시작했을 때 우리가 과제 안내를 해야겠죠. 인트로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 그 검사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가 트라이얼 구성되어 있는 루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험이 끝났을 때 참가자들한테 실험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태스크 엔드,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매 시행마다 피드백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아이오와 도박 과제에서는 이제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돈을 얼마 벌었는지, 얼마 잃었는지 정보를 제시해주는 피드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피드백 루틴까지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시행과 피드백의 루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루프를 선택해줘서 이제 n 리핏에는 그 실험 시행 수를 총 얼마나 할 건지, 일단 지금은 먼저 인터페이스 점검해 보는 차원이니까 시행 수를 1개 정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정도로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루틴은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인트로 들어가면 참가자한테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텍스트를 넣어서 뭐 이제 참가 안내문을 적어주자. 안녕하세요, 뭐 실험에 참여하신 것, 검사가 시작하게 되면 4개의 카드 덱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각 덱마다 를 선택할 때마다 일정한 수익값은 금전적 이득과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이득을 최대화하는 카드 덱을 선택해 주세요. 일단은 이게 스탠다드한 안내문은 아닐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안내문만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넣고, 그 다음에 검사를 시작하려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세요. 안내문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글자 폰트 이런 것들도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야지 검사가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키보드 컴포넌트를 넣어서 스페이스바 입력만 받고, 그 다음에 포스 엔드 오브 루틴을 체크를 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 인트로 루틴이 끝나게끔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설정을 본다면은 이 데이터 쪽에서 세이브, 온셋, 오프셋 타임을 우리가 체크할 수도 있고 체크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분석할 때 대상이 아니라면 체크를 안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실험할 때는 참가자의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 모르니까 한번 세이브, 온셋, 오프셋 타임도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보고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험 진행할 때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직접 돌려보면서 중간 과정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글자가 엄청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제가 글자 크기를 0.5로 해서 그런데 0.05로 줄여보고 다시 저장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를 제시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만 제시하는 안내 문구는 지양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만 검사를 이제 안내 문구를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텍스트를 쓰는데 가급적이면 파워포인트로 실험 안내 문구 관련된 어떤 그림 자극을 제작한 다음에 이 텍스트 대신에 이제 이미지 자극을 올려서 실험 안내를 해주는 걸 좀 더 권장을 해요. 사실 여기다가 이제 카드 덱 4개 넣고 뭐 선택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그림을 넣을 수 있겠죠. 가령 그리고 아이오와 이제 뭐 이런 그림을 참가자들한테 뭐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알려준다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트로는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태스크 엔드도 아까랑 동일하게 뭐 검사 다 끝났습니다. 실험자가 다음 과정을 안내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이런 문구를 전달할 수 있겠죠. 이제 중요한 게 이 트라이얼 루틴을 설정하는 건데 먼저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번에 그 실험을 잠깐 틀렸을 때 필요한 거는 사진 이제 카드 4장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카드 4장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뭐 트럼프 카드 검색하면은 여기 뒤편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험할 때 적당하게 사용하고 싶은 거 선택을 하면은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카드 선택을 해서 네임은 제가 덱 A라고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되는 게 이 그림 사진의 사이즈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이미지 파트에서 설명드렸지만 사이코파이에서는 이 자극의 비율까지는 고려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험 연구자가 먼저 사진의 크기를 보고 비율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카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가로가 896이고 세로가 1300 픽셀로 세로가 좀 더 길죠. 그러면은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 두 자극의 비율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896을 1300으로 나누면은 1300을 896으로 나누면은 비율이 1.45예요. 그럼 가로가 1이면은 세로는 1.45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를 0.3으로 한다고 치면은 세로는 0.3 곱하기 1.45를 입력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포지션은 이제 A, B, C, D가 있으면은 A가 맨 왼쪽, B가 이제 조금 더 오른쪽, C는 그 다음 오른쪽, D는 0 이렇게 되니까 일단 여기서는 마이너스 0.4로 4,0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루틴을 끝낼 수 있는 마우스 루틴을 추가를 할 건데요. 제가 trial RESP로
클릭으로 한번 해볼게요. 클릭으로 마우스 설정을 하고 End Routine on Press는 이제 밸리드 클릭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덱 A를 선택했을 때만 실험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이제 덱 A를 누르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콤마를 찍어 주셔야지 나중에 검사 끝났을 때 기록하는 게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마우스 스테이트는 저는 온 클릭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타임 렐러티브는 이제 마우스 자극이 제시가 되고 나서 더 시간을 기록하겠다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누르고 저장을 한번 해보고 실험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안내 문구가 나오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검사가 시작할 거고, 이제 카드가 한 개 나오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실험이 마무리될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은 이 사진의 어떤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으니까 얘를 0.2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를 이제 숫자로 입력하는데 나중엔 그냥 코드 변수로 하나 만들어서 헤이트 값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 사이즈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클릭을 했으니까 그 클릭한 값이 잘 기록됐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검사 시작할 때 스페이스 눌렀고, 그 다음에 클릭한 대상이 지금 제가 덱 A를 2번 눌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처음 실험 만들었을 때 여기 트라이얼스 루프에서 리핏 개수를 이루했기 때문에 총 2개의 시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클릭이 기록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덱 A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크기를 줄여봤으니까 다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고, 진행했을 때 크기 사이즈가 괜찮다 싶으면은 다음 카드 덱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얘 위치만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이번에는 이제 크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게 진행이 붙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덱 A의 설정을 바탕으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복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카피가 있는데 페이스트가 잘 모르겠어. 페이스트가 있는지는 잘 몰라서 일단은 하나하나 또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덱 B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덱 B를 만들어서 똑같이 이미지 쪽에서 사진을 받아온 다음에 레이아웃은 아까 0.25였죠. 네, 혹시 모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설정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포지션은 아까 마이너스 0.5였으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0.25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0.15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earance, 텍스처 나머지 것들은 따로 손볼 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OK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 덱 C도 만들 수 있겠죠. 덱 C도 만들어서 설정을 하나하나 해주면 되겠죠. 사이코파이에서 좀 복사 기능이 있으면 이걸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기능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극을 반복해서 만들 때는 노가다성 요소가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덱 D도 만들어 주면은 기본적인 카드는 다 추가가 되겠죠. 0.5, 0. 좌우 대칭이 비교적 맞게끔 간격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니까 총 이제 화면의 세로 길이 하이트만큼의 가로 길이가 되니까 이거를 나누려면은 우리가 3개의 절단점이 필요하니까 뭐 간격마다 이거를 설정해 주면 되는데,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 눈대중으로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덱 D도 추가를 해줬고, 이제 마우스로 다시 들어가서 덱 A뿐만 아니라 덱 B, 덱 C, 덱 D까지 하고 마지막 콤마 넣어준 다음에 OK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을 돌려보면은 이제 카드 4개가 대시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4개가 제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카드 간격과 달리 두 번째, 세 번째 카드 간격은 좁게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카드 간격은 좀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포지션 값을 조정을 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을 좀 한번 해보죠. 1이니까 나누기 3을 하면은 0.3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0.33 치면은 0. 마이너스 0.5 플러스 0.33은 마이너스 0.17이니까 0.17 넣어주고, 그 다음에 C의 위치는 0.17에서 0.33을 더 더해줘서 플러스 0.3 하면 0.16이 되네요. 0.16 해서 OK 눌러주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좌우 그 자격 4개의 카드 간의 간격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카드 누르면은 실험이 다 종료가 되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걸 좀 더 추가하자면은 trial instruction 해서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얘는 이제 화면 상단에 제시할 거니까 0.35 정도로 맞춰 보겠습니다. 나눔스퀘어 포인트 0.5 정도로 해서 OK 누르면 네, 카드 안내 문구도 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참가자의 어떤 실험 상태, 금전 상태를 제시해 주는 포인트를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바 형식으로 참가자의 현재 번 돈과 틀린 번 돈을 이제 상태 표시창이라고 하죠. 상태 표시창을 만들었어요. 상태 표시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저는 그냥 문자를 이용을 했었죠. 처음에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상태 표시창을 만약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총 자극의 길이를 얘를 1로 두면은 이 사각형 사이코파이로 두면은 이 폴리곤을 만든 다음에 이 폴리곤의 사이즈, 가로 길이를 그 사람의 돈의 비율에 곱해가지고 왔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설정하면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을 거고, 이번에 한 가지 더 해볼 거는 이 덱을 선택했을 때, 덱을 선택하기 전에 마우스 커서에 따라서 덱 모서리 부분에 경계선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컨테인스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뭐 보더라는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이치 프레임으로 가주면 되겠죠. 이치 프레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덱 A, 만약에 덱 A를 가면은 이치 프레임을 가서 if 덱 A contains였죠. contains 덱 A였나? 잠깐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contain 하면은 나올 거예요. contains 덱 A contains 트라이얼 클릭이면 contains 덱 A, 트라이얼 클릭 contains 덱 A면 이제 제가 스팀 여기 이렇게 덱 A를 덱 A의 범위가 있으면은 이제 덱 A 점 설정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참고해서 설정 값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덱 A네요. 덱 A가 카드 초이스라고 하는 것은 트라이얼 클릭을 포함하고 있으면 덱 A의 보더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미지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더가 설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더를 표시해주는 자극을 하나 따로 또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위해서 이 폴리곤을 이용을 해서 보더라는 자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렉탱귤로 만든 다음에 사이즈는 덱보다는 조금 더 크게 설정했습니다. 덱보다는 조금 더 한 27 정도로 설정을 하고, 필 컬러는 처음 실험 배경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색 버튼 누르면은 실험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조금 보류를 하고 얘를 000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000으로 맞추고 보더 컬러만 블루로 맞추되, 이제 앞으로 이 보더 컬러를 바꿀 생각이기 때문에 보더 컬러를 set every frame으로 바꿔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000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라인 위스만, 이거는 단위가 픽셀이기 때문에 1픽셀이면 너무 작아서 경계가 안 보여요. 한 5 정도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OK 눌러보고 얘를 맨 위로 보내준 다음에 이제 보더 자극이 만들어졌으니까 change. 그래서 보더 로케이션을 보더 라인 컬러는 일단 블루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덱 A만 해당이 되니까 덱 A에 덱 A 쪽으로 마우스가 이동했을 때 보더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지금 A의 위치를 제가 이 보더의 위치를 0,0 사이트 설정했기 때문에 위치가 좀 이상하긴 한데 위치는 나중에 맞추도록 하면 되고, A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이 보더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코드가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잠깐 일로 가서 보더 크기만 0.26 정도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보더의 사이즈는 냅두고 포지션만 set every frame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라인 위스를 5에서 10 정도로 늘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더에 마우스 갔을 때 이 보더 위치도 상황에 따라서 마우스가 A에 가 있으면은 보더의 위치도 A로 똑같이 바꾸면 되겠죠. 그거는 여기서 레이아웃에서 이 포지션 값을 갖고 와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마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더 쪽에서 레이아웃 포지션을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보더 로케이션 값을 넣어주면은 오류가 발생하죠. 이상하게 이 로케이션 값을 넣을 때는 X랑 Y 값을 따로따로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리스트 값을 동시에 넣어주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numpy 어레이로 처리가 돼서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trial instruction 가서 보더의 레이아웃으로 가서 달러 표시 넣고 X 값만 넣어주고 보더 로케이션 값 넣어주고 Y 값은 0으로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저장을 해서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게 되면은 오류가 뜨는데, 이 오류도 보면은 이제 보더 로케이션이 없는 건가, 보더 로케이션이 디파인 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거는 처음 실험 시작할 때 보더 로케이션이 지정이 안 돼가지고 발생하는 오류예요. 그러면은 비기닝 익스피리먼트 들어가서 그냥 보더 로케이션을 아무 값이나 먼저 지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거예요. 마우스가 보더의 덱 A로 갔을 때만 보더 값이 지정을 되는데, 마우스가 그러면은 처음에 없을 때는 보더 로케이션 값이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마우스가 덱 위로 올라가니까 A의 어떤 보더 쪽에 파란색 경계선이 표시가 된 거를 알 수 있죠. 닫은 다음에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더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아까 프레임에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덱 B로 가는 거랑 else if를 넣을 수 있겠죠. 덱 C랑 덱 D도 넣을 수 있겠죠. 덱 D, 덱 C. 로케이션 값은 아까 덱 A마다 확인을 해서 0.17, 0.16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0.17 플러스 0.16인데, 여기서 플러스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명시해주면은 이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일 때는 그냥 0.6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 마이너스일 때만 마이너스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OK 누르고 다시 닫은 다음에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제가 마우스 갖다 댄 곳에 그 영역이 어딘지 상황에 따라서 맞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 하다 보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지금 하다 보시면은 제가 마우스 클릭을 여러 번 누르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 마우스 컴포넌트 쪽에 가면은 이 New Clicks Only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제가 B를 선택했다가 A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기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로그 값을 보시면은 마우스 클릭을 제가 여러 번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 로그 값은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3번의 마우스 클릭을 한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간단한 인터페이스 만들어 보는 거를 했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이 참가자가 얻게 되는 수익과 손실을 계산을 하고, 그 수익과 손실 값을 참가자한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덱 A, 덱 B, 덱 C, 덱 D의 초기 설정 값을 랜덤으로 제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